오늘은 무슨 법? 건축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건축법에 보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간단히 보자.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제가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성문종합영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영어 참고서에 바이블이라고 쓰는 게 성문종합영어라고 있었어. 그 제 앞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이겁니다. 프로는 매사에 목숨을 걸고 날라리는 매사에 핑계만 댄다. 예, 누가 있느냐면 좀 바둑 두시는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치훈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 근데 옛날에 일본에서 뭐 기성전, 명인전, 뭐 천황전 그 3대 기전이 있는데 그걸 다 석권하셨었어. 그 당시 일본에 있어 그 세계 가장 중요한 데를. 그때 우리나라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바둑을 둘 때 어떤 자세를 두십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조치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뭘 건다? 목숨을 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저게 무슨 자세야? 프로 자세야. 프로는 뭘 하든지 하나하나에 뭔다? 목숨을 건다. 예, 그게 진짜 프로다. 근데 날라리는 매사에 뭐 하죠? 핑계만 댑니다. 이래서 떨어졌네, 저래서 오늘 숙제 못 외웠네, 이거 그래서 못 외웠네, 뭐 이런 핑계만 대는 건 날라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자세? 프로 자세로 최선을 다해보자. 자, 그럼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도를 한번 보면서 시험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는지 그것만 찍어드릴게요. 자, 건축법은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 그랬죠? 7문제, 총 7문제가 나.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파트만 일단 찍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용어정의에서 시험 문제가 매년 나는데 이 용어정의에서는 보통 매년 7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납니다. 7문제, 2문제. 그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야.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에 관한 거하고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 관한 거. 이 두 가지. 물건에 관한 거, 행위에 관한 거. 여기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때 물건이라는 것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그랬잖아. 그럼 건축법에 적용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더냐. 첫째, 대지라는 개념이 있고 도로라는 개념이 있고 건축물, 발코니, 지하층 등등등등 훨씬 많아요. 그건 좀 이따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과 관련된 용어들 그것이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사람에 관한 건 이건 시험 문제 나지는 않아요. 그건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 건물 짓는 사람. 내가 우리 집 짓는데 나 뭐라 부른다? 건축주. 우리 집 내가 짓죠? 그럼 나는 건축주야. 시행자죠. 두 번째, 설계자. 설계도면 그린 사람들. 세 번째, 시공자.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건설업자들.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감리자. 제대로 그 사람이 공사하는지 요 시공자가 제대로 하는지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 뭐라 부른다? 감리자. 그 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 전문가죠.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잘못 지면 어떻게 되죠? 붕괴돼 버려. 그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기둥 같은 것 이거 설치하는 것도 함부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저 기둥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 속에 들어가는 철근은 몇 미리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식을 다 구조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이 하중 엄청나잖아. 이 건물의 무게. 그걸 저 기둥이랑 벽이 견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두께를 해야 되고 속에 철근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 이런 걸 구조적으로 계산하는 전문가 건축 구조 기술사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있더라. 이게 사람에 관한 건데 시험 문제 안 나니까 그러니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첫째는 무슨 행위가 있다? 건축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 근데 우리가 건축하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건축 몇 가지가 있다냐? 5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건축하면 보통 뭐만 생각하죠? 신축, 새로 짓는 거, 건축, 이게 신축인 줄 알아. 그것만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에는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이전도 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건축이라고 한다. 이따 시험 이제 다음 주 숙제야. 그래서 숙제 중에 건축행위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뭐 간단해요. 뭐 외울 거 있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니까 어렵잖아. 그렇게 5가지를 건축행위를 한다. 그럼 건축만 있을까? 아니야. 두 번째 뭐도 있다? 대수선. 대수선은 뭐죠? 말 그대로 크게 고친다. 대수선이잖아. 그럼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어떤 게 더 큰 거야? 건축이 더 큰 행위죠. 그죠? 대수선은 건축된 행위를 고친다는 뜻이니까 그럼 건축은 짓는다는 개념이고 대수선은 고친다는 개념이니까 뭐가 더 크다? 분명히 건축이 더 큽니다. 근데 건축 중에 뭐가 있다? 아까
신축 말고 증축 말고 또 뭐도 있죠? 개축. 요 개축이라는 게 있죠? 고쳐 짓는다. 그 고쳐 짓는 거하고 대수선하는 거하고 비슷비슷해요. 어디까지가 개축이고 고쳐 짓는 거고 어디까지가 대수선이지. 요 경계선이 아주 가스랑가스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치는 걸 뭐란다? 우리가 그냥 수선. 그걸 다른 말로 일반 수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치는 것들. 자, 여기 조금 저기 파이쳐서 저기 좀 문제가 생겨서 거기 좀 이렇게 깨고 다시 이렇게 해서 바르고 그러면 그건 그냥 수선. 근데 조금 더 크게 고치면 대수선.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개축.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대수선하고 개축하고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그거는 조심해서 나중에 기억해야 되고. 그럼 또 하나 뭐 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뭐죠? 건축물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노후불량화 됐다는 얘기죠. 그럼 노후불량화 된 건축물은 두 가지로 나누죠. 노후불량화된 걸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뭐가 될까?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어. 그럼 철거하고 새로 짓자. 뭐가 되죠? 그걸 뭐라 한다? 아파트 너무 오래돼서 이 아파트 우리 다 부시고 아파트 새로 여기다 졌어. 그럼 뭐 한다고 그래?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 그건 재건축이야. 근데 아파트가 오래됐는데 철거해서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그걸 고쳐. 일부 대수선하거나 일부 대수선하거나 아니면 일부 증축하는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낡아 빠진 것들을 새로 수선한 고치자. 그러면 그건 뭐가 될까? 그건 리모델링이 됩니다. 따라서 부시고 새로 지면 재건축이 되는 거고 이 공동주택이 오래됐을 때 그걸 아니 그냥 고쳐만 짓어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조금 증축하거나 고쳐만 짓자. 그럼 뭐가 된다? 그건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시험 문제 관련된 개념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 없어. 그런데 건축하고 대수선은 시험 문제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다? 용도 변경 행위가 있죠. 그럼 용도 변경이 뭡니까? 건축물이 이미 지었어.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쓰고 있어. 그러다 이 용도를 뭔다?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 그걸 뭐라 부른다? 용도 변경. 그럼 용도 변경하려면 용도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시설을 무슨 시설로 바꾼다. 무슨 시설을 무슨 말 이게 용도 종류가 있어야 될 겁니까? 그 용도 종류는 법적으로 원래 몇 가지가 있다냐?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쭉 내려가서 마지막 야영장까지 총 29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시설들을 또 세분화시켰어. 단독주택하면 단독주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독주택도 몇 가지가 있다냐? 4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것도 수제에 들어있어요.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아니 어렵지 않은 거야. 가장 기초 중에도 기초야. 이것도 모르면서 공법한다? 아니야. 지금 이거 애우라고 하는 건 우리 애들 이 발육당 성장 단계로 본다면 몇 살이다? 이제 1살 정도 된 애들 애우는 거야 이거. 그 1살짜리 공부하는 거지.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쓰는데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협의의 일반적인 단독주택들 우리 단독주택도 집에 있죠? 그런 것들 조금 더 커진 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관. 공관이 뭐죠? 대통령 공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관 또 대법원장 공관 이렇게 큰 대빵들 있잖아. 대빵들이 사실 자기들 집식으로 쓰면서 일부는 집으로만 쓰는 거 아니야. 업무 있어도 되죠. 그래서 공간에서 뭐 돼? 만찬 같은 것도 열잖아. 그건 단순한 개집이 아니야. 그런 큰 그 대빵들이 자기들이 어떤 공공기능과 사적인 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 그런 공관 이것도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럼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 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래서 단, 다, 공 이렇게 단다다공. 그래서 어떻게 오죠? 단다다공, 단다다공, 단다다공 이렇게 하면 돼. 단다다공 이렇게 흐름으로부터 단다다공 4가지가 있다. 그럼 공동주택도 몇 가지가 있더냐? 또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공동주택 해놓고 첫째 제일 잘 아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그래서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연다기. 이걸 공동주택을 한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쭈르륵 나와. 요번에 33회 시험문제에서 뭐가 났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걸 골라라 라고 시험문제 났어. 그래서 1종인생인지 찾아라.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쭉 내려가거든. 그것들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이런 게 들어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그걸 용도라고 한단다.
그럼 그런 용도로 어떤 용도로 쓰다가 여기는 무슨 용도야? 학원이라는 용도죠. 이건 학원이라는 용도 쓰다가 이걸 내일부터는 뭐라고 끝냈죠? 카바레로 바꾸자. 그럼 뭐 되는 거야? 용도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어떤 때는 허가받고 용도 변경이 되고 어떤 때는 신고하고 용도 변경하고 어떤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시청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용도 변경해도 되는 것들아. 이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 이런 상가 같은 데서 중개업을 하죠. 그러면 꼭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이 용도 변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던 업종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똑같은 업종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 왜? 종전 사람이 했던 업종 그대로 하잖아. 그럼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업종으로 바꿔 살려고 그래. 여기는 그러면 어떤 때는 허가받고 어떤 때는 신고하고 등등 이게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그걸 잘 알아가지고 예, 이거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건 신고해야 됩니다. 아, 이건 건축물 대장 변경 시청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우리 건축법에는 요것만 알아가지고 이 상가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더냐? 주차장. 그 다음에 정화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주차장은 이 용도에 따라서 어떤 용도를 써내서 그 주차장법에서 이런 용도를 쓸 때는 최소한 제곱미터당 주차 면적을 얼마나 확보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차량이 많이 올까 적게 올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그럼 차 많이 들어올 거냐? 그럼 나이트클럽 운영하려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많이 확보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업종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대수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법에? 주차장법에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차장법은 공법이지만 부동산법이야. 근데도 우리 시험 본다? 안 보잖아. 부동산공법은 법률이 몇 개나 된다 그랬죠? 150개. 첫 시간에 얘기했어서 부동산공법은 법률만 해도 몇 개가 된다? 약 150개가 있습니다. 근데 150개를 우리 다 시험 본다? 아니잖아. 몇 개만 봐. 그중에 6개만 시험 본다 그랬잖아. 그럼 6개 속에 주차장법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거든. 근데 부동산법은 맞아.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가 관련돼서 나중에 실무할 때는 아, 여기에 이런 업종이 들어온다는데 현재 밑에 있는 주차장 이 봤을 때 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거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아, 괜찮다고 중개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 들어오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시청에 가서 뭐 하려고? 이거 등록하려고 했더니 등록 안 받아준대. 왜요? 이거 주차장 너희들은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안 된대.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중개업자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야? 쥐가 중개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상가 중개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요. 어떨 때는 못 따진자? 승합, 전기. 전기시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이 전기 갖고 이게 되는지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이 있어. 그럴 때 뭐 된다? 전압을 갖다 더 올려야 돼. 승합을 하네. 전압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릴 수 있는 데 갖고 못 올리는 데가 있어요. 아무데나 올려주는 게 아니야. 그럼 실제로 그걸 승합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특히 공장 물건 같은 건 대단히 많습니다. 공장 같은 건 아무래도 전기를 엄청나게 쓰거든. 특히 뭐 절단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전기 용량이 여기 현재 갖춰져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아까 정화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화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은 정화조 용량이 더 커야 돼. 사람들이 적게 오는 데는 아무래도 뭐 쓸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좀 작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다 다 그게 규정되는데 우리는 6개 법률만 공부했지 나머지 그거 150개 정도 되는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무할 때는 추가적으로 그런 걸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중개했을 때 중개업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만 제일 좋은 게 딱 하나예요. 계약서 쭉 썼죠. 그리고 특약 같은 거 썼죠. 특약 맨 마지막에다 중개업자가 뭐 지가 써야 되건 그래서 사람들한테 양해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 상가 건물을 쓰려고 현재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되 만약에 나중에 이런 목적에 대한 인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그때는 뭔다? 이 계약은 무효라고 서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한다. 예, 이 관련된 자라고 해야 돼. 당사자 하면은 계약 체결하는 두 사람만 당사자거든. 그럼 중개업자는 뭐죠? 당사자는 아니야. 제3자, 관련자입니다. 그럼 이 계약과 관련된 자들은 이렇게 써야 돼. 당사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나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 관련자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로 한다. 계약은 무효고 없었던 걸 하고 그다음에 받았던 돈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건 서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맨 마지막에 한 줄을 써놔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겨. 왜? 내가 중개 잘못해서 안 되는 거잖아. 나 책임 안 지겠다는데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런 계약서 쓴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약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가보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쳐?
이걸로 치고 있어. 다 옆에서 보면 물론 이것도 빨리 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쳐도. 근데 이렇게 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실력이 안 되면 보통 제가 볼 때는요 분당 치는 거 그거에 한타 연습하는 거잖아. 한글 타자 연습 이거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당 200타 이상은 쳐야 돼요. 최소한 200타 이상.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불러주는 거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즐겁게 막 불러주잖아. 그러면 자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지가 정리해야 돼. 정리하면서 툭툭툭 치면서 자 요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했는데 계약서 쓰는데 3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치고 앉아있거든. 이렇게 치고 있으니 옆에서 속 터져 죽겠습니다. 다시 온다? 그 중개업자 안 갑니다.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중개업자. 속에선 짜증만 펑펑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실력도 길러해서 그런 작업 잘해야 되고 또 그런 특약에 관해서도 사전에 미리 쭉 만들어 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실무했을 때 그때 그 특약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요럴 때는 요런 특약, 요럴 때는 특약. 아마 컴퓨터 어디 뒤지면 그거 들어있을 거야지. 옛날에 제가 그 관련돼서 살 때 그 특약을 다 만들어 놨었어.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특약 보고 필요한 거 뽑아 쓰는 거야.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계약할 때 내가 빠뜨리지 않고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하는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에 걸었다? 특히 상가하는 용도 변경에서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나중에 용도 변경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어. 그랬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냥 책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걸 그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실무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죠. 하여튼 용도 변경 여기까지가 행위에서 보통 한 문제. 그래서 물건과 관련된 용어에서 한 문제, 행위에서 한 문제. 그래서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용어적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역은 별로 시험 문제 안 나. 15년 전에 한 번 정도 그 관련돼서 한 번 났었고 그 이후는 한 번도 관련된 것도 나지 않았으니까 지역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건축물의 건축 파트입니다. 이 건축 대단히 중요하죠. 건축법의 가장 핵심이 뭐죠?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도 몇 문제 난다? 평균 두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용어정에서 두 문제, 건축물의 건축에서 약 두 문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여기까지는 무슨 일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법 너무 벅차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 두시면 약 4문제 나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아직까지 15년 내에는 한 32회 때 한 문제 났었어. 요거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 요 관련된 게 32회에서 한 문제 났었습니다. 그 문제는 33회 이제까지 그럼 32회까지만 따졌을 때 32회에서 났는데 32회까지 딱 한 번 난 겁니다. 그럼 32년 동안에 한 번 났다는 거잖아. 그런 거 공부한다 한다? 안 하죠. 영양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등기 쪽탑 아마 한 20년 전인가 한 번 출제됐어서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에 한 번 났었는데 그 이후로는 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과 유지와 관련은 평상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따로 만들어졌어.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건축물 유지와 관리에 관한 내용이 거의 90%가 그리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거의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그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제껴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과 대지와 도로 여기는요 글쎄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요새는 잘 안 나. 옛날에는 자주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경향이 좀 줄어들었어.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여기서 뭐가 중요하더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도로가 있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대지라는 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란 뜻입니다. 건축법에서는요. 나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나대지가 뭐죠? 건축물이 없는 땅. 이거는 건축법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건축법이라는 건 건축과 관련된 법이잖아. 그럼 건축이라는 건 건축물 전제를 하는 게 건축이니까 나대지는 법에서는 의미가 없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중요하고 이 대지는 뭐랑 접해야 된다? 도로랑 접해야 된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야.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땅을 뭐라 부르죠? 맹지. 맹자에서 맹자가 어떤 맹자예요? 맹자가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죠? 글씨가 조금 흐린가? 이건 빨간 거로 써볼까? 빨간 거로 써보자. 자, 맹자 써볼까요? 이게 무슨 자야? 망할 망자죠. 망할 망자야. 밑에다 뭐 쓸까? 눈, 목자를 씁니다. 눈, 목자. 그럼 눈이 뭐 했단 얘기야? 눈이 망했다. 이게 맹이야. 옛날엔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에 뭐 했었어? 맹인 그랬잖아. 그 맹자가 이거야.
그러니까 눈이 망한 사람이 맹인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맹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맹지 이렇게 쓴 거죠. 땅이 뭐였다는 거?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눈이 멀었다는 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왜? 갈 길을 잃어버린 거야. 즉 뭐가 있어야 돼? 길이 있어야 글리 나가지. 이건 1, 2도 못 나가고 1, 2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이게 맹지. 즉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땅. 이걸 뭐라 부른다? 맹지.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땅. 이 도로랑 접하지 않으면 그건 맹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는 왜 중요하다? 건축법에서는 반드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뭐 해야 된다? 도로랑 접해야 된다. 야, 반드시는 아니야.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예외도 있어.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이렇게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은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혹시 농지에다가 건물 짓는 거 하나 있어. 그 농지에 짓는 건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그 농지가 도로랑 접하지 않아. 그래도 그 농지 위에다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어. 뭐라 부른다? 농막 들어보셨어요? 농막이라고 해서 그 농막은 도로랑 접해 있는 농지가 아니야. 그냥 저 안에 저 속에 들어있어. 근데도 거기다 뭐 지을 수 있다?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농막도 있다 등등 이와 같이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대지는 도로랑 접하여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대지도의 핵심은 도로랑 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뭐 해야 될까? 안전해야 되죠. 대지가 만약에 안전하지 못하면 뭐라 부르죠 우리가? 한자 수거 사상누각. 무슨 뜻이야?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 붕괴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안전하지 못하면 뭐한다? 건물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 가장 심각한 게 뭐죠? 여러분들 성토랄까? 성토가 무슨 뜻일까? 성토 흙을 쌓아 올린다는 뜻이야. 그러면 논 같은 데 있잖아. 그게 좀 지대가 낮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를 만약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거기다 뭐를 해? 흙을 갖다 붙잖아요. 그죠? 그럼 흙을 갖다 붙습니다. 그때 이 흙을 채워 넣고 나면 나중에 다시 거기다 건물 바로 지을 수 있을까? 아니야. 못 하죠? 일단 다지기 작업을 합니다. 그럼 다지기 작업한다면 그 롤러 같은 거 큰 거 있잖아. 그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밀죠. 그런다고 그게 다져질까? 안 됩니다. 사람이 이 흙을 갖다가 예를 들면 흙을 10m를 쌓아 올리고 위에다가 롤러로다 계속 이걸 다진다고 해서 이게 다져지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속에 흙을 갖다 들이부으면서 거기에 공간이 날까 안 날까? 흙을 갖다 쌓더라도 속에 공간들이 남죠? 그럼 이 공간이 있으면 나중에 뭐해? 주저앉죠? 치마가 발생하죠? 그러면 나중에 치마가 발생하면 건물 졌을 때 어떻게 되죠? 건물이? 이쪽에 더 치마가 많으면 건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속에 건물이 벽에 금이 가고 집안 치마라고 그래. 그 집안 치마가 발생하는 게 바로 대지를 안전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통상은요. 위에 흙을 쌓아 올리고 나면 보통은 최소 1년. 가장 좋은 건 최소 2년. 1년 내지 2년 동안은 그 흙을 그냥 그 쌓아놓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위에다 물을 뿌리면 더 좋아. 근데 물 안 뿌려도 뭐 오나? 비가 오잖아. 그럼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밑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공간에 벼있던 데 있죠. 그게 채워집니다. 흙들이 빗물이 들어가면 이제 밑으로 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끌어내려버려. 그러니까 치마치마야. 그래서 그것도 구조적으로 계산이 돼요. 흙을 몇 미터 쌓아 올렸을 때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집안 치마가 얼마큼 발생한다는 이게 나옵니다.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흙을 채워놓고 이게 주저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건물 지어야 안전하지. 그냥 바로 흙 채워놓고 바로 건물 짓는 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집안 치마가 발생하면서 건물의 벽에 금이 가거나 뒤틀리면서 발생하는 꼭 그런 문제가 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대지는 안전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대지에다 건축물 지으려면 뭐도 해야 된다? 나무도 심어야 된다. 조경 이거죠. 세 번째 공개공지가 뭘까? 공개공지. 한자로 쓰면 공개라는 게 공개라는 뜻이고요. 공개가 뭐죠? 사람들에게 개방됐다. 공공에게 개방됐다. 이게 공개야.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게 공개. 공지가 뭐죠? 빈 땅. 빌공짜 땅지자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빈 땅이란 뜻이 공개공지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사람들이 많아 적어? 주상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자,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 지었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업종, 그런 종류의 건물을 여기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셨다가 큰 건물 짓는 거야. 큰 건물 짓는데 오신 사람들이 나중에 일 보고 가실 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그 대지 안에다가 만들으래.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오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휴식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요. 순위는 어떤 게 제일 많이 났을까? 이전까지 시험 문제 났던 보면 공개 공지 등이 제일 많이 나. 공개 공지 등이 두 번째가 조경, 세 번째가 안전, 이렇게 순위를 빈다면 제일 나는 게 공개 공지하고 그 다음에 조경입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하고 조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시험 문제는 한 15년에 한 번 날까? 이전까지 한 2번 정도 났었나?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건 별로 시험 문제 안 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정도만 하고. 그럼 대지와 도로라는 건 어떻게 되죠? 밀접한 관련을 갖죠. 여기 도로가 나 있고 옆에 있는 대지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이 대지에는 도로랑 최소한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도로랑 대지하고 몇 미터? 2m. 여기 지금 여기 도로가 나 있고 대지가 있죠. 요거 여기 접하는 요 길이가 최소한 몇 미터? 2m 이상은 접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봐봐. 여기 대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도로가 하나 있죠. 그럼 이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는 부분이 접하는 게 2m 이상이래. 여기 2m라는 건 왜 만들어 놨을까? 무슨 의미일까? 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도로랑 최소한 2m 이상 접해야지만 여기 건축 허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1m만 접해서는 안 돼. 최소한 2m 이상은 접하래요. 왜 그랬을까? 또 2m 개념의 의미가 지금 여기 말했잖아.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 대지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럼 여기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 그러면 이 건축물 짓고자 하는 대지는 이 도로하고 접해 있는 이 부분, 요 접해 있는 이 부분이 몇 미터다? 2m 이상은 접하라는 얘기입니다. 1m만 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왜 2m가 무슨 의미일까? 2m가 창문 봐봐. 도로가 하고 대지하고 땅하고 접하는 게 2m. 여기는 대지 땅하고 도로하고 2m는 접하라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뭐가? 사람은 2m 안 접해도 돼. 사람 이거 60cm 밖에 더 돼? 뭐 옆으로 가면 30cm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 그죠? 근데 뭐가 들어가려면? 자동차, 승용차. 예, 승용차 기준. 이건 승용차잖아. 저기 버스 기준 아니야. 버스가 집마다 버스 가진 사람 있어? 아니잖아. 집마다 대부분 뭐 있어? 승용차는 있잖아. 그럼 승용차가 통행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지금 힌트 주려고 했던 게 그건데, 자, 차는 길 옆에 자기 집 앞에 도로다 세워야 된다. 원래는 그 집 안에다 세워야 된다. 집 안에 주차장 만들었고 그 안에다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럼 주차장을 집 안에다 세우려면 차량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몇 미터는 접해 들어가? 2m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흔히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서 사이드 미러까지는 대략 몇 미터죠? 사이드 미러, 앞에 사이드 미러 있잖아. 그 사이드 미러부터 사이드 미러 옆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승용차 대략 1m. 어? 30? 고바 차 맨날 끌고 다니면서도 자기 차가 이게 옆에 이 폭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 그죠? 예, 많이 달라요. 차 종에 따라서. 요새 나오는 뭐 스타렉스니 이런 것들은 되게 커. 막 2m도 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한 거기에 자장이 지금 큰 차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문을 열 수가 없어. 그죠? 이쪽에 큰 차 있고 이쪽에 큰 차 들어오고 가운데 들어가면 내 차는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나 저쪽으로 나가 그냥 껴버려 거기서. 그런 문제 생겨. 왜? 현재 주차장에 이 너비 있잖아요. 그럼 몇 미터 기준이 되냐? 원래는 2m 30으로 돼 있어. 근데 그것도 작아. 2m 50까지는 집부터 이제 만들어야 돼. 근데 어쨌든 2m 30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큰 차량이 갖다 세우고 여기 세우면 나는 여기 폭이 좁아서 이 문을 열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통상은 얼마 정도 되냐? 1m 85 정도 됩니다. 조금 큰 건 1m 90도 되지만
보통은 대략 1m 8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m 85면 2m가 안 되잖아. 차량이 2m 폭이면 85짜리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만들어 놓은 원리가 2m 이상을 접하라는 건 차량이 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런 거 모르고도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알아둬야 돼. 왜 2m를 접하는지 이유를 외울 거 아니야. 아, 자동차가 대지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에다 세우려면 적어도 우리 집 안에 들어가려면 몇 미터를 접한다? 2m. 만약 1m만 접하면 어떻게 돼? 옆에는 남의 땅이잖아. 그럼 남의 땅으로 들럭거리면 남의 옆에 있는 집에서 내버려 둘까? 내가 볼 때는 거기다 쇠말 박아버릴 거야. 그럼 차량 못 들어가 버리잖아. 최소한 2m 이상을 접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대지와 도로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뭐도 있다?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건축선이 뭘까? 건축선. 자, 이건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냥 위에다 그냥 더 씌운다. 자, 여기 뭐 있죠? 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기 뭐 있죠? 대지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하자. 대지들이 옆에서. 이게 도로 옆에 땅들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다. 원래 건축물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을까? 통상 건물 짓는 거. 어디까지 지을 수 있을까? 통상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노란 선으로 그릴게요. 이 선 있죠?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밖에 가봐. 이 밖에 있는 건물들 저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는 선에 붙여서 졌을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졌을까? 다 들어가서 졌죠? 그죠? 맨날 다니는 도로 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 관심도 없었고, 그죠? 그럴까? 아니야. 나가봐. 여러분들이 도로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차도만 도로인 줄 알아. 인도는 도로 아니야? 인도도 도로야. 그럼 밖에 나가면 차도하고 당연히 건물은 차도로부터 한참 들어가 있지. 근데 인도가 또 있잖아. 그 인도 끝난 데 있죠.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은 인도 끝난 데 거기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차도고 이쪽 인도라면 인도 끝난 곳 대지랑 접하는 데 건물이 다 바로 올라갑니다. 대부분이 여기다 져. 그럼 건물이 어떻게 지을까? 저 건물 접을까요? 아니요. 여기 아니고 여기 가서 무슨 색으로 건물을 지을까요? 네, 요거를 짓자. 여기다 건물 져. 그럼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도로랑 대지가 접하는 선 여기 있죠? 여기다 딱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색깔 잘못 골랐다. 그죠? 하여튼 요렇게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럴까? 아니래. 어떨 때는 선이 다시 더 안으로 후퇴. 이 노란 선이 있었죠? 이게 여기가 아니고 선이 안으로 더 후퇴해서 이렇게 더 밀려 들어가. 그래놓고 건물은 어디만 줄 알아? 저 뒤로 후퇴된 노란 선 뒤로만 건물질합니다. 그럼 여기다 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된 여기다 질 때는 아니래. 여기까지 받쳐 붙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띄워지래. 그럼 어떻게 짓는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질합니다. 아까는 여기다 붙여졌는데 아니래. 뒤로 밀리래. 그때 이 노란 선 이런 선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건축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 요 선까지 맞춰서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럼 원래는 이게 도로고 이쪽에 대지가 있다면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있죠? 요 선에 붙여서 건물 짓는 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건 그렇다고 꼭 이렇게 이 노란 선에 바짝 딱 붙여서만 져라 이건 아니야. 거기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뒤로 물러나서 짓는 건 누구 맘이야? 건축주 맘이에요. 주인 맘이에요. 짓는 사람 맘이지 꼭 저렇게 바짝 붙여서만 져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바짝 붙여지는 것들은 어떤 경우죠? 우리 밖에 나가봐. 대부분이 그려졌죠. 왜? 인도 쪽에 지나가면서 바로 건물이 붙어 있어야 속에 뭐가 있는지 눈에 보이잖아. 만약에 저 안에 있으면 저 안쪽으로 더 밀려 있으면 보여요? 여기 귀금속 그 상점이야. 근데 기숙 상점인데 저 안에 한 10m 들어가서 거기 건물 져놓으면 지나가다 길을 지나가다 그 귀금속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거기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냥 다 지나가.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있으면 지나가다 보니까 아 이쁘네? 들어가서 살까? 바로 보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바로 보이도록 어디 있는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이렇게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식당 같은 거. 식당은 주로 어떻게 하죠? 뒤로 조금 더 물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왜냐하면 앞쪽을 뭐로 쓰려고? 주차공간으로 쓰려고. 그 주인 맘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저 뒤쪽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사람들이 뒤쪽으로 주차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쳐버려. 그죠? 바로 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여기 식당 있네? 바로 들어가서 세우지. 아 뒤에 있는 줄 그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 그냥 주차장도 없네? 하다 보면 저 뒤에 있네? 하는 순간 벌써 차는 저까지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건 활용도가 안 돼. 그래서 보통은 식당 같은 것들은 앞에 주차장 세우려고
뒤로다 물러서진 거. 그건 건축주맘이라는 거고 법적으로는 원래 도로와 대지 접하는 이 선까지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법적으로 이 선이 뒤로 후퇴가지고 더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노란 뒤에 있는 선 뒤로만 줘야 되지 이건 법적으로 앞에다 짓는 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걸 뭐라 부른다? 건축선이라고 한단다. 자,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겁니다. 자, 또 뭐도 나온다?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파트가 어디다? 바로 여기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 파트. 여기가 가장 짜증나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의 대부분 거의 90%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 시험 문제에서 구조재료 설비에서 특히 너무 설비, 이 설비에 관한 걸 시험 문제 나는데 이 설비는요, 여러분들이 그 건축과 관련된 설비를 다 외운다? 불가능하죠. 얼마나 많은데 건축 관련된 설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축사 시험 보는 겁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겁니까? 우린 중개사 시험이지 건축사 시험이 아니야. 우리는 건물 짓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우리가 설계도면 그리는 사람 아니야. 우리 뭐 하는 사람이야? 가운데서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으면 되지. 그 속에서 건물 지을 때는 여기다 무슨 설비를 갖춰야 되고 설비 이거 갖출 때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한까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다 무슨 상가 짓는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중개를 잘해가지고 내가 수수료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거지. 여기다가 창문은 어떻게 만들고 여기다 피난시설은 어떻게 만들고 여기다 뭐는 어떻게 만들고 왜 그걸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고. 그런 시험 문제 내는 출제원도 또 손모가지를 그냥 분질러 버려야 되고 아니 진짜 그죠? 예, 그런 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런 게 꼭 한 문제를 여기서 싸가 주신답니다. 올해도 한 문제 냈었습니다. 올해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나오면 뭔다? 잘 읽어봐. 읽어보고 글쎄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잘 생각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 그건 통법 실력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 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손방지 이 벽 있잖아. 이 벽이 저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기 들려서는 안 되는 것들, 그 손방지, 그거와 관련된 시설,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그 방지 시설. 그러니까 저 속에다 이 벽을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지 저쪽인데 여기 안 들리죠? 또 저 위로도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있잖아. 그럼 그 소리가 넘어오지 않게 거기다 거기 방음제 같은 거 설치해야 되는 거. 그러한 시설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시설 중에 첫째, 숙박업소의 침실간에는 이 손방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어. 숙박업소에 침실간. 손방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옆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여기서 다 들리고 밤에 잠 자겠어 그거? 안 되잖아.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저 병원 같은 데서 그 옆에 병실간 거기도 손방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옆에서 그냥 다 아프다고 뒤진다고 소리 빽빽 지르는 게 이쪽 방에 맨날 들리면 밤새도록 참 한심도 못 자겠죠?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건 밤 돼야 되죠. 교실. 옆에 있는 교실하고 우리 교실하고 손방지 돼야 되는데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은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 그럼 옆에 있는 상가하고 우리 상가 건물끼리는 물론 되면 좋지. 뭐 그죠? 근데 그건 상가는 우리가 잠자는 공간입니까? 아니죠. 야간에도 일정 시간 동안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 소음 들린다 하더라도 이 상가 장사하는데 그렇다고 뭐 아무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들리는 것 정도는 어떻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참고 장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이 얘기야. 그런데 아까 말한 침실이라든지 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조용해야 돼. 절대로 소음이 일어나면 안 돼. 그죠? 문제가 그렇게 시험 문제 났는데 그런 건 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고. 왜? 그러한 설비와 관련된 것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법에. 그 수십 개 되는 걸 일일이 다 어떻게 외우느냐고. 그러니까 그럼 못 외우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시험 문제 났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소음 방지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생각하다 보면 뭐 된다? 답이 보여요.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본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마 이러니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러니까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푸는 게 무슨 해서? 유추해서. 그걸 다른 말로 통밥 실력. 그 통밥 실력도 진짜 실력입니다. 통밥 실력하고 볼펜 굴려서 푸는 실력하고는 전혀 달라요. 볼펜 굴리는 걸 보고는 통밥 실력으로 안 해. 그 뭐죠? 운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 뚜루룩 굴렸더니 3번? 그래 3번.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지. 그건 통밥이라고 할 수 없어. 통밥은 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가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아무리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도 여러분들이 통밥을 잘 굴려서 보면 생각보다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모르고 통밥 실어서 이거 같아 하고 했어. 그럼 맞았다고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해? 틀렸다고 생각하죠. 통밥으로 했는데 외운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맞았다고 생각했더라? 근데 나는 분명히 과락인 줄 알고 나왔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와보니까 60점이야.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통밥에 관한 것. 그럼 통밥을 기르려면 뭐부터 해야 돼?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도 없는데 무슨 놈의 통밥이 어디서 켜나와. 그러니까 기울본정함. 그래서 항상 강의하면서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쭉 설명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시험문제가 났을 때는 그걸 해서 통밥 실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랑은 절대로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상당히 시험 문제에서 복잡하게 깊이 있는 것들 아주 많은 내용 중에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젓가지 못하는데 어쨌든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되고 있는데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 그것만 몇 개 정리하고 거기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아셨죠? 그거 몇 개만 정리한다. 그렇게 정리하죠. 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예, 여기서 통상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많으면 두 문제도 나요. 그래서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여기서 1 내지 2문제 정도가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서 난단다. 그래서 여기는 복잡해요. 면적 제한, 높이 제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하여튼 1 내지 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쪽으로 건축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거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중앙건축위원회는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중앙건축위원회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건축위원회는 시도, 시군구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경기도 건축위원회가 또 있고 여기는 남양주시 건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건축위원회가 한단다. 자, 이런데 이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를 하나 두겠습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뭐죠? 건축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끼리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분쟁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뭐 밖에 없어? 법원 가는 거죠. 재판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야 되잖아. 근데 재판 가면 첫째 변호사 비용 나가죠. 두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전문가인 건축분쟁 전문회에다 이걸 조정 신청 또는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오는 걸 가급적 따를 수 있으면 따르자. 물론 그 결정을 꼭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 마음에 안 들으면 뭐죠? 그 결정 안 따라요. 나 재판 갈래요.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은 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여러분들끼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다. 이건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전까지 시험 문제 냈던 한 3문제, 서너 문제 난 거 보니까 한 8년에 한 문제 정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뭘까요?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하지 말라는 것들이 건축법도 무슨 법이죠? 규제법이잖아. 공법이니까. 부동산 공법 하면 무슨 생각? 규제법 떠오른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물 짓는 거 네 멋대로 지으라는 얘기야? 아니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네 멋대로 하지 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건축법 아닙니까? 건축물 짓는 걸 함부로 짓면 이렇게 규제한 거죠. 근데 꼭 뭐가 있다? 청개구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건물 허가를 바꿔줘야 되는데도 허가 바꿔줬어? 그냥 줬어? 그냥 줬어. 뭐라 부른다? 무허가 건축물. 무건축물. 내버려 둬야 됩니까? 강제 철거해야 됩니까? 원래는 철거해야 되죠. 그럼 소유자한테 먼저 통보를 합니다. 당신 여기 무허가 건축물 졌으니까 허가 안 받았으니까 이거 빨리 철거하세요. 물론 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세요.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고 그다음에 원상회복은 원상회복이야.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하면서 철거하세요 라고 했더니 철거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강제 철거해야 되죠. 근데 이 강제 철거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사람도 집 딴에는 몇 억을 들여서 줘놨는데 그거 철거하려면 몇 억이라는 게 날아가잖아. 그럼 이거 날아가는 순간 뭐 한다? 자기는 끝난 거야.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거 다 부셔놓고 나면 자기는 돈도 없는데 앞으로 지금 힘들은데 그러면 이 사람은 철거하기를 원할까? 철거 안 당하려고 할까? 철거 안 당하죠. 그러면 철거반원이 가면 가만히 있을까? 거기서 결사항전을 할까? 결사항전합니다. 이분은 독립투사가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뭐 한단다? 올라면 와봐라. 나 여기 철거당에서 길거리 나앉아서 이 엄동설안에 오늘 뭐 영하 뭐 11도도 더 내려갔는 것 같던데 그래서 체온온도 체감온도 뭐 22도까지 내려갔다는데 그럼 영하 25도 되는 데서 내가 이거 철거당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서 얼어 뒤지나 여기서 장렬히 싸우다 돌아가시나 어차피 이래저래 뒤지는 건 마찬가지라면 나 이거 철거당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싸우겠다
싸우겠다. 그럼 뭐 준비하죠? 화염병 준비하고, 그죠? 거기다 새총 준비하고, 그죠? 그러면서 짱돌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숨 걸고 달라드는 사람, 이건 못 말려요, 사실은. 그럼 철거반에 갔다가 옛날에 그랬었잖아. 옛날에는 무허가 판자촌들 참 많았었죠. 그 무허가 판자촌 철거하려고, 그죠? 용역반들 막 100명, 200명 투입하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한 몇백 명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야. 전부 다 그냥 결상전에 여기 무허가 판자촌 다 철거당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 뒤지나, 여기서 싸우다 뒤지나, 이래래 뒤질 거라면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화염병 날라가가지고 사람 맞아가지고 막 그 불 붙어버리고, 그래서 돌아가신 경우도 수두룩해서 하거든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개발할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사건들이.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왜 없을까? 강제 철거 안 합니다, 요새는. 원래 철거 대상이야. 근데 강제 철거 안 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요걸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 이걸 부과하죠. 당신 이 무허 건축물 빨리 철거하세요. 언제까지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그럼 뭐 하겠다? 이행 강제금은 금액에 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한 6개월이 지나서, 근데 가봤더니 부과했는데 아직도 철거 안 해. 뭐 할까? 또 부과합니다. 또 6개월에 가봤더니 아직도 철거 안 해서 또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건 결국 건축법상 위반은 일정한 위반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도 안 하면 그다음부터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철거할 때까지 금전적 부담을 뭐라 본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그래도 철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뭐 한단다?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요번에 우리 이태원에 참사 났잖아요. 그럼 이태원 참사는 거기에 보면 위법 건축물들 되게 많아요.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 무슨 사고 나서, 그죠? 도로 폭이 좁아진 이유가 증축해서 불법 건축물이 좀 더 나온 게 있었어. 그것 때문에도 사고 원인에 하나가 있어요. 아직은 결과 안 났지만 그것도 원인 제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찌감치 그런 걸 철거했더라면 좀 낫을 거 아니야. 근데 내부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뭔다? 뭐 이행강제 뭐 부과했었다나? 이행강제만 부과 뭐였느냐고, 불법을 그대로 방조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행강제만. 그러다가 이번에 다 터지니까 이제 뭐죠? 이제는 강제철거 들어가겠다고 이제 그 짓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철거 안 하면 마지막은 무슨 대상이다? 강제철거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고 그게 합법화되는 건 아니야. 역시 불법은 불법이야. 근데 실무에서 여기서 한 가지만 들어보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도 철거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부과하래. 나는 계속 장사하겠대. 왜요? 얻어지는 수익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아. 예를 들면 한 달에 여기서 불법 영업함으로써 얼마 버느냐? 1,000만 원 버는데, 이행강제금은 그거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치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냐? 100만 원을 내래. 그럼 이행강제금 100만 원 내래. 그럼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니까 1년에 얼마야? 1억 2천 벌잖아. 그럼 1억 2천 버는데 벌금 100만 원, 이거 이행강제금 100만 원 내라면 나 낼까? 이거 철거해야 될까? 내야죠. 아니 1억 2천을 버는데 100만 원 부과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죠? 똥이 뭐 무서워서 뭐 된장 못 담거나,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거나 아니잖아. 그거 계속 100만 원 부과시키는 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1억 2천만 원 버는 거 포기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킨다고 쫄 건 없어. 쩔 건 없어. 일단 뭐한다? 내가 이 돈 내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계속 이걸 내가 그냥 쓰는 게 효용도가 높은지 판단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쓰고, 이행강제금은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내셔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하다 보면 중간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쪽지 들고 와요. 이행강제금 부과 이 개고장이라고 그래. 그 개고장이 날라오거든.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교수님 우리 이거 날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거는 철거할 건지 안 할 건지 상담을 하면 돼. 이게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그게 부과되는 게 낫겠는지, 그걸 내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그냥 철거하는 게 낫겠는지 이걸 따집니다. 또 철거도 방법이 있어. 편법이 있어. 다 뜯어낼 필요 없어. 일부만 뜯어내는 게 있어. 그래놓고 가서 사진 찍어서, 원래 사진 찍어서 제출해. 그러고는 이거 뜯어냈잖아요. 아니 다 안 뜯어냈잖아. 아니 이거만 뜯어내도 되잖아요. 따질 수 있는 게 있어. 그래놓고서 나중에 또 뭔다? 위에 뚜껑 다시 씌우면 돼. 그렇지? 하여튼 지붕 뚜껑 또 씌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 조사해서 부과시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남양주시에 있는 건물 지금 몇 개인데 그 수만 채 되는 걸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그걸 어떻게 다 일이 확인하느냐고. 못하죠. 그럼 왜 걸리는지 알아?
옆집년이 고자질해서 걸립니다. 옆집 사람이 그걸 고자질해요. 왜? 저기 불법 증축함으로써 자기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 조망거리 침해돼. 기분 나쁘잖아. 아니, 합법적으로 진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함으로써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데, 여기 조망권을 침해했다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도 고자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래서 사진이 찍어서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사진 찍어서 와요. 여기 이렇게 불법 증축한 부분이 여기니까 이거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다 날라오죠. 그럼 철거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효용도를 따져서 난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조심할 건 벌금은 아니야. 벌금은 아니야. 일종의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자 기록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철거하는 게 좋을 건지는 그때그때 효용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더라. 아셨죠? 이런 건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지금 말한 건 어디다? 실무에서 진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얼마나 하느냐, 이럴 때는 얼마 부과해야 된다. 이제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시험은 그게 나는 거고, 지금 말한 건 실무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아셨죠? 이게 무슨 법? 건축법은 이런 체계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 질문.